3월 5일에 방송된 삼남매가 용감하게에서는 이별을 결심한 신무영에게 용서해주겠다고 말하는 김소림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장영식의 엄마 최경수는 그림을 찢을 당시 CCTV가 있다는 말에 당황했고 너희들은 똑같구나. 여전히 날 무시해 라며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최경순을 붙잡은 이상준은 그림 찢은 건 당신이라고 말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장영식은 최경순을 보호하며 이상준에게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상준은 그림을 찢은 건 최경순이고 장세라는 찢어진 그림에 테이프를 붙여 접수해달라고 사정하며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윤가뿐에게 무릎 꿇은 최경순은 제가 여기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우리 영식이 고모네 집에 얹혀 살면서 밥값했어요. 집사로 머슴으로 부렸잖아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말에 윤가뿐은 새아버지한테 아들이 얻어맞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었던 너는 어미냐며 장영식이 가출해 죽어가는 걸 장세란이 걷어 키웠다고 말했고 최경수는 언제나 어머니가 옳으시죠. 그 나이 되도록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상준은 어떤 오해를 했건 어떤 서름이 있었건 장영식은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말했고 나은주는 최경순을 부축해 집을 벗어났습니다. 장영식은 한 번만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경고했고 이상준은 이번엔 쌍둥이라도 데려와서 내 자식이라고 할 건가 라고 받아쳤습니다. 과거 김태주는 최경순이 발뺌할 것 같다고 고민하는 이상준에게 당시 기억나는 게 없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가짜 CCTV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하냐고 말하는 장세란의 이상준은 장영식이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전 이제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일상으로 돌아가 일에 집중하고 태주랑 결혼식 날짜도 잡을게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에 장세란은 미안하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희가 곤혹을 치르는구나. 라고 사과했고 이상준은 네,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경수는 끝까지 장영식에게 그림을 찢지 않았다며 찢건 안 찢었건 간에 넌 떨어졌겠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얘 아버지가 문제야. 웬만큼 그리는 걸 무슨 천재가 나타난 것처럼 아주 칭찬하고 난리를 쳤다니까. 그래서 영식이가 헛바람이 든 거야. 라고 말했고 나은주는 잘못 알고 있다며 고1 사생대회에서 천재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비웃은 최경수는 이상준 집에 어떻게 했길래 그 난리를 치느냐고 말했고 장영식은 나 천재였어 라고 밝혔습니다. 웃음을 터뜨린 그는 새아버지가 미술선생이었으니 그 사람을 찾아 물어보자고 말했고 장영식은 내가 그 자식 꼭 찾아서 물어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가야겠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최경순의 장지우는 그냥 나가주세요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장영식은 최경순에게 돈을 내어주며 엄마 벌 받을 거야. 가 라고 말했습니다. 신무영은 신지혜와 오희은, 조남수를 불렀고 직원에게 민트 쪽에 보낼 계약 해지 내용 증명에 관해 물었습니다. 강 이사는 법무팀에서 준비 중이라 말했고 신무영은 가짜 주치의 명함을 보내며 오희은 씨가 6개월 시한부 판정받았다면서 준 주치의 명함인데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짜 명함인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원톱인 광고 제작사 이사이자 팀장을 맡고 계신 분 건강도 염려되지만 경우 더욱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걸 그쪽에 반드시 명시해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충격받은 신지혜의 조남수는 제약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오희은이 먹는 약을 물어봤는데 심각한 상태가 맞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신무영은 조남수건은 어떻게 됐냐 물었고 강 이사는 법카 이용, 횡령, 갑질에 대해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이사는 모델 발탁 명목으로 음식 대접, 선물을 요구받은 아이돌 연습생 아버지도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고 신무영은 조남수건은 모든 임직원이 알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라고 신고했으니 신무영은 부당하지 않다고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고 신지혜 씨 교육 차원에서 두 사람 다 오라고 한 겁니다.
본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혜는 아픈 게 거짓말이냐 물었고 신무영은 자신이 알기로는 거짓말이라며 주치의가 아닌 트레이너라고 밝히며 세 사람 다 나가주세요. 신지혜 씨 말고 이쪽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는 일 없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명하는 말을 믿지 않은 신지혜는 가짜 주치의 번호가 있으니 자신이 알아보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무영은 김행복 집 앞에 쾌유를 비는 편지와 선물을 내려놓고 가려 했으나 김행복, 김건우와 만나게 됐습니다. 김소린과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늘 생각하고 있다는 신무영에 김행복은 헤어졌냐고 물었습니다. 김건우와 김행복은 유정숙과 최말수는 집에 없으니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유정숙은 신무영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며 전처가 시한부도 아니니 전처나 만나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오희은과 신지혜가 찾아와 무릎 꿇은 CCTV를 보내주겠다고 말했고 죄송하다는 신무영에게 그 말밖에 할 게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장현정은 신무영이 잘못한 건 친딸이 아닌 아이를 기른 것뿐이라고 말했고 김행복과 유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신무영은 신지혜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먼저 얘기하고 어르신들께 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분노를 숨기지 못하는 유정숙과 최말순의 김행복은 두 사람을 데리고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신무영은 김소림에게 죄송해요. 저것만 문 앞에 두고 가려 했는데 제가 소림 선생님한테 너무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소림은 아버지 가게 앞에서 무릎 꿇은 것부터 오희은이 가게 앞에서 쓰러진 CCTV를 보내주겠다며 우리 가족 앞에 얼씬 못하게 조치 취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준은 김태주를 끌어안고 후련한 마음에 눈물을 보였고 당분간은 연기보다 독립영화를 찍는 후배들을 도와 제작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갑부는 아들 이름을 부르다 잠에 깼고 김건우는 김태주에게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치매를 걱정하는 이상준의 김태주는 윤갑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장지우는 이상준에게 납치, 폭행, 갈취로 제가 경찰에 가서 신고했어요. 라며 이장미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말고 경찰이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갈 것 같다는 장지우의 이상준은 너 괜찮아? 라며 이성적인 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장지우는 저 때문에 뜯긴 돈 꼭 돌려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고 그는 꼭 돌려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행복을 대신해 카레 가게를 운영하던 김소림은 오늘은 조금 맛이 없다는 손님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희은은 구두를 보며 흡족한 듯 신지혜에게 어때? 예쁘지? 라고 웃었습니다. 이를 본 신지혜는 곧 죽는다면서 그런 건 왜 사? 라고 물었고 그는 물려주려고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신지혜는 엄마, 시한부 아니지? 엄마 안 아프잖아. 라고 말했고 오희은은 그래서 실망했니? 내가 안 아프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딴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물은 신지혜는 너를 위해서였다는 말에 미쳤어? 그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라고 분노했습니다. 오희은은 너 고작 사원이잖아. 아빠가 흔한 대리도 안 달아주고 있잖아. 넌 대표이사 신무영 딸이야. 월급쟁이 사장도 아니고 오너 딸이 몇 년째 사원 꼬리표도 못 대고 있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신지혜는 그게 엄마가 거짓말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물었고 오희은은 네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지. 아빠랑 재결합하고 나면 너한테 회사 지분 미리 좀 나눠주게 하고 싶었어. 회사 팔 때 내 목도 챙기라는 소리야. 라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신무영이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파냐고 따지는 신지혜의 그는 선플라워 코스메틱에서 여길 탐내. 그쪽 회장이랑 나도 잘 알고 선플라워 코스메틱에 내가 투자를 좀 했거든. 깊은 코스메틱을 가져가면 나는 큰 돈을 버는 거고 너는 지분 정리하면서 한몫 챙기는 거고 라고 웃었습니다. 신지혜는 아빠한테 엄마 조심하라고 얘기할 거야. 엄마 아예 그런 생각 못하게 사표 쓰고 다른 회사로 옮길 거야. 미친 건 엄마지. 라며 빈털터리가 돼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희은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좋단다. 상관없다니. 너 신무영 딸도 아닌데. 너 신무영 친딸 아니야.
사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빠 옆에 착한 딸로 딱 붙어 있어 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신무영에게 고마워해야 할 거라는 장현정의 말을 떠올린 신지혜는 친아빠가 누구냐고 물었고 오희은은 엄마 옛날 남친. 멋진 사람이었는데 헤어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혜는 자신을 임신한 채로 신무영과 결혼한 오희은의 엄마 진짜 미쳤구나. 평생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아빠 회사 털어먹으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라며 오열했습니다. 오희은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게 물러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신지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소림을 찾은 신무영은 만년필을 선물하며 신지혜가 혼자 남게 되면서 이 길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딸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 신지혜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밝힌 신무영은 그래서 김소림에게 너무 늦게 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소림에게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물러서는 게 소림 선생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볼게요.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쩌다 밤에 전화를 걸지도 모르겠지만 끊거나 무시하라고 말한 신무영은 그럼 저도 점점 포기가 돼가겠죠. 라고 말했고 김소림은 굳이 이 말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냥 연락 없이 포기해도 됐잖아요. 누가 이딴 만년필 갖고 싶대요? 라고 분노했습니다. 만년필을 핑계로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고 말한 신무영은 그동안 감사했고 행복했고 많이 사랑했다며 카레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던 김소림은 신무영을 붙잡아 시간을 줄게요. 포기하지 않는다며 약속 지켜 신무영. 오늘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 오늘 나한테 했던 말 용서해줄게 무영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준은 3남매에게 회사로 오희은이 광고 제의로 전화를 했다고 말하며 내가 김소림의 형부라는 건 모르고 있으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상종하지 않으면 된다는 장현정의 김태주는 제가 갚아줘야겠어요. 우리 집에 돌을 던진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할 거야 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조남수는 자신은 왜 계약서를 쓰지 않냐 오희은에게 물었습니다. 오희은은 탈모약 광고를 맡게 됐다며 그걸 도와주면 입사를 도와주겠다며 광고주가 엄청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이상준만 잡아다 주면 좋겠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남수는 김소림의 친언니가 이상준의 아내라고 말했고 오희은은 남수씨가 이상준을 잡아다 줘요. 그럼 과장으로 입사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꼬드겼습니다. 오희은과 왕승구를 만난 조남수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스미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준이 작품을 쉬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며 광고 출연도 내키지 않아 한다는 왕승구에 오희은은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승구는 이상준 대리인 자격과 상의하라 말했고 김태주가 나타나 뭡니까? 대리인이 왔다고 무시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태주는 이상준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며 오희은에게 또 뵈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남수와 오희은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